여러분 안녕하세요. PC를 사용하시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지금부터 PC 사용 시에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불편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마우스나 키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굉장히 난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키보드나 마우스만으로 컴퓨터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보드가 안 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키보드가 안 될 경우는 가상 키보드를 꺼내서 그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터치 키보드 단축 표시라고 나오죠. 여기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 우측 끝에 보시면 키보드 표시가 나오게 돼요. 이 터치 키보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키보드 모양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직접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쓰시던 키보드와 똑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가짜를 누르면 영문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숫자 버튼 누르시면 숫자와 그 다음 특수 문자가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은 스마트폰과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에 있는 키보드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키보드 형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키보드 모양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작은 키보드를 꺼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시 그 옆에를 누르시면 양쪽으로 떨어진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기존에 쓰시던 키보드와 동일한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키보드를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에 키보드를 배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필요 없으시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 검색을 하실 경우에는 터치 키보드를 꺼낼 필요 없이 네이버에 접속을 하시면 여기에 키보드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입력창에 있는 키보드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브라우저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꺼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우스가 안 될 경우죠. 키보드는 그나마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마우스가 이용이 안 될 때는 굉장히 난감하죠. 자, 마우스가 안 될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들이 많이 열려 있을 경우에 갑자기 마우스가 안 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하죠. 자, 이럴 경우 여기 있는 창들을 한꺼번에 감춰주거나 보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 D를 누릅니다. 그러면 바탕화면 가리기가 되겠죠. 다시 윈도우 D 누르면 다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보셔야 되는데 마우스가 없으면 창을 움직일 수가 없죠. 자, 이럴 때는 윈도우 D 버튼을 눌러서 바탕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메모장이 제일 앞에 나와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뒤쪽에 있는 창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경우 뒤쪽에 있는 창으로 가기 위해서 창간 이동하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키보드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한번 눌렀다 띱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열려있는 모든 창들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탭키를 한 번씩만 터치를 해서 창 사이를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창으로 가기 위해서 그 창에 하얀색 박스가 쳐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한 다음 거기서 손을 떼면 바로 그 창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 손을 띄죠. 탭키도 전부 띄워줍니다. 그러면 그 창이 제일 위로 올라오겠죠. 자, 다시 Alt와 탭을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창으로 가볼게요. 자, 다시 탭키 손을 띄면 지금 0813 폴더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한번 터치합니다. 자, 그 다음 메모장으로 움직여 볼게요. 탭키 띱니다. 그러면 여기는 메모장이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원하는 창들 사이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축키인데요. 이 상단에 보시면 메뉴들이 있죠. 이 메뉴들을 선택을 할 때는 일단 Alt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보통 파일이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엔터를 칩니다. 그럼 아래쪽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또 나오게 되죠. 여기서 화살표로 이동을 해서 해당 메뉴로 가도 되지만 그 메뉴 옆에 보면
이렇게 알파벳이 보여요. 여기도 있죠? 모든 프로그램에는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알파벳을 누르면 바로 해당 메뉴가 실행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새 창을 열어볼게요. 새 창은 W죠. W 눌러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창이 바로 열리게 되죠. 자, 여기서 또 Alt키 누르면 또 파일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화살표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 옆에 있는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윈도우에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우스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마우스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 있죠. 그럴 경우는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 커서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위해서 제어판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우스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또 단축키를 이용해서 가셔야 되겠죠. 윈도우 R키 누릅니다. 그러면 실행창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컨트롤이라고 치세요. 컨트롤 치시고 확인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설정 변경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접근성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키보드에서 탭키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점선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점선 박스를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접근성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 엔터 치세요. 접근성 센터로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점선 박스를 마우스 작동 방법 변경으로 이동하시고 다시 엔터 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 켜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 마우스 켜기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엔터를 치지 마시고요.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체크가 되겠죠. 다시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아래로 내려간 다음 마우스 키 설정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우스 키 켜기라고 나오죠. 또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낮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 바를 높음으로 최대한 옮기세요. 포인터 속도가 낮게 되면 키보드에 있는 키로 움직이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속도를 좀 높입니다.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또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 거 느리게는 어떻게 해요? 또 탭키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제일 끝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 적용을 눌러야 되는데 적용은 탭키를 이용을 해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 확인이라는 부분에 파란색 박스 표시가 보이시죠? 자, 화살표 눌러서 적용으로 이동하시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적용됐어요. 그리고 다시 확인 치시면 이제 마우스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자, 창 닫아야 되겠네요. 창은 어떻게 닫아요? 창은 마우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키보드로 닫아 주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우측에 키패드가 보이시죠? 이 키패드에서 8, 2, 4, 6이 상하 좌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릭을 해줘야죠. 클릭은 5번 키입니다. 상하 좌우에 중간에 있는 5번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닫아줄 수가 있겠죠. 이제 키패드에 있는 키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를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8, 2, 4, 6은 상하 좌우고요. 그 옆에 있는 1, 3, 7, 9 키는 대각선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키 하게 되면 아래쪽과 좌측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과 2번 사이에 있는 3번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8번과 4번 사이 7번을 누르시면 또 상단 대각선, 8번과 6번 사이에 9번 누르시면 우측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 원하는 곳에 가셔서 5번 키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클릭이 되게 됩니다. 그 대신 이 휴지통을 열려면 어떻게 열죠? 더블 클릭해서 열죠. 키패드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누르는 게 아니고요. 더블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5번을 연타를 2번 칩니다. 그러면 바로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창들 닫으실 때는 일일이 이 마우스 키를 움직일 필요가 없죠. 컨트롤 W 해주시면 창 닫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없을 경우에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실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잘 기억해 놓고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바탕화면이 거의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파일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 바탕화면에 점점 이렇게 아이콘들이 늘어나죠.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일이 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배치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메모장을 하나 엽니다. 자, 키보드에서 메모장만 치시면 되겠죠? 자, 메모장 여신 다음에 이게 배치 명령어인데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더라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윈도우의 기본 기능이죠. 이 명령어도 일일이 쓰시려면 복잡하니까 본 영상 하단에 있는 제목 설명란에 올려놓았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 파일에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txt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이 txt 파일을 배치 파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확장자가 안 보일 수가 있죠. 확장자가 안 보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확장자가 보이도록 바꿔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서 탐색기 누릅니다. 그 다음 보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측 끝에 파일 확장명이라고 보이죠? 여기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확장자명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txt 한번 터치하시고요. 또 한번 클릭하신 다음 여기서 txt를 bat 배치 파일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실행 파일입니다. 이해하면 이제 이 배치 파일만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해할게요. 자, 그러면 모양이 지금 바뀌었죠? 이제 이걸 더블 클릭하면 확장자 명대로 전부 폴더를 만들어서 모아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더블 클릭합니다. 자, 어때요? 정리됐죠? 여기 보시면 .jpg죠? 자, 이거 열어볼게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던 jpg 파일은 이 폴더로 전부 모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ov 영상이네요. 자, 열어볼게요. 영상 파일은 영상 파일대로 또 모아주게 되겠죠. 그 다음 zip 파일은 zip 파일끼리 또 모아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바탕화면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확장자 명끼리 묶어서 폴더로 모아주게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폴더끼리는 모을 수가 없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폴더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바로가기의 경우에는 확장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가기는 그대로 있고 확장자 명이 있는 파일들만 전부 모아주게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 한 번에 정리할 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 리소스를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지금 속도가 느려졌는지 빨라졌는지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조금 느려진 것 같은데 얼마나 느려졌는지, 지금은 속도가 잘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걸 일일이 들어가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가 좀 느려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CPU 사용률을 한 번씩 체크를 하면 다른 곳에서 컴퓨터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려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작업 표시줄에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Xmeter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앱은 상단 주소창에 있는 이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바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도 본 영상 하단 제목 설명란에 올려놨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해서 이용하셔야 되는데 여기 프리라고 돼 있죠. 이 기능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무료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다 됐죠. 여기 있는 화살표 눌러서 폴더 열게 한 다음 파일 바탕화면에 꺼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부 닫고요. 실행하겠습니다. 자, 설치할 건지 물어보죠. 어그리 하고요. 인스톨 합니다. 이 앱은 컴퓨터 자원을 많이 잡아먹지도 않고요. 거의 사용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시동을 하셔야 된다고 하죠. 자, 오케이 하고 재시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시동하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도구 모음 표시하겠냐고 물어봐요. 예 합니다.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CPU 사용률, 저장 공간, 스토리지,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률 나오고요. 네트워크도 나오게 되죠. 자, 다른 걸 다 꺼보고요. 네트워크만 남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트워크 상태 표시줄이 나오게 되겠죠. 이 속도를 얼마 만에 한 번씩 계속 고쳐줄지 여기에 보여주게 됩니다. 3초마다 계속 속도 측정을 해주는 거죠. 자, 지금 0 상태죠.
제가 인터넷을 전혀 쓰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인터넷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실행했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속도가 바뀔 거예요. 자, 계속 속도가 변경이 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영상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게 되면 속도가 계속 바뀌죠. 이렇게 현재 인터넷 전송 속도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리기와 올리기가 되겠죠. 파일을 올릴 때 속도와 내려받을 때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속도뿐만이 아니고요. CPU 같은 이용률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CPU 켜보시면 이렇게 막대가 나오죠. 자, 이 막대가 채워지면 사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많이 차 있어요. 남은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전체 메모리 중에 이 정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이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 파란색이 굉장히 높아서 빈 공간이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 속도가 완전히 또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 거는 여러분이 컴퓨터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없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서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쯤은 설치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압축을 푸는 방법인데요. 압축 푸는 방법은 다 아시죠? 더블 클릭해서 푸셔도 되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서 압축 풀기에서 풀어도 되죠. 문제는 내가 압축한 파일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받았어요. 자, 근데 왠지 찝찝합니다. 거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의 90%는 압축 파일에 포함된 바이러스를 그냥 압축을 푸는 바람에 감염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압축한 파일이 아니고요. 압축한 파일을 다른 곳에서 받은 것을 열 때는 정말 조심해서 여셔야 돼요. 이 방법은 안전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압축 파일을 풀어주는 거예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러스도 절대 그 안전 폴더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능은 다른 압축 프로그램은 없고요. R집만 가지고 있는 R집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R집을 설치를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R집 치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R집 Rtools라고 나오죠. 이런 공개 프로그램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해당 사이트로 가서 받기를 권합니다. 이런 공개 프로그램에 묻어와서 감염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받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받기를 권해요. 자, R집 Rtools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설치하기라고 있죠? 설치하기 합니다. 자, 다운로드 됐네요. 자, 눌러서 폴더 열기 한 다음 바탕화면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합니다. 동의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아래 보시면 RC 추가 설치라고 되어 있죠? RC는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미지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필요 없으시면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설치하시면 되겠죠? 설치 시작합니다. 이 Rtools에서 나오는 앱들을 잘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광고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잘 보시고 필요 없으면 다 끄시면 돼요. 줌을 검색 엔진으로 주면 줌이 검색 엔진으로 되고요. 쿠팡 위메프, 하프크롭 제휴가 또 추가되니까 그런 거 싫으시면 전부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설치하겠습니다. 다 설치가 되게 되면 알약 설치해 보겠냐고 물어보죠. 이것도 필요 없으시면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디펜더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알약은 끄고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부 설치됐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닫고요. 자, 이제 압축된 파일이 있을 경우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면 메뉴 중에 여기에 압축 풀기와 R집으로 압축 풀기가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안전 폴더의 압축 풀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 폴더의 압축을 풀어주게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 아무리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절대 감염되지 않습니다. 안전하죠. 자, 해볼게요. 자, 압축 풀 위치를 지정을 하라고 하죠. 자, 안전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바탕 화면에 안전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안전 폴더라고 다른 안전 폴더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폴더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폴더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폴더가 안전 폴더가 되고요. 이 폴더 외부로는 절대 다른 기능이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일정의 안전보호막을 쳐놓고 그 안에다가 압축을 푸는 거예요. 확인합니다. 안전 폴더에서 열리지 않는 파일이 있으면 바이러스 검사 후에 일반 폴더로 전환하라고 하죠. 이 안전 폴더의 특징상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파일을 바이러스 검사를 일단 한 다음, 그 다음에 일반 폴더를 전환하면 전부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안전 폴더 열기로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 열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그 바이러스가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안전 폴더에 의심되는 파일을 넣어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폴더에 바이러스 검사를 해줘야 되겠죠.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저 같은 경우 디펜더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하겠습니다. 자, 검사 옵션이라고 나오죠.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에 사용자 지정 검사라고 있어요. 자, 이걸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검사합니다. 그러면 뭘 검사할지 물어보죠. 자, 바탕화면으로 갈게요. 그 다음 지금 우리가 금방 만든 테스트 폴더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자, 위로 가보시면 현재 위협이 없다고 나오죠. 10개 파일을 검사했다고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안전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해주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테스트 폴더 열어보면 안전 폴더라고 여기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일반 폴더로 전환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 폴더로 전환됐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폴더는 일반 폴더가 됐습니다. 이렇게 꺼내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앞으로는 알약에서 압축을 풀 때 안전 폴더를 이 폴더로 지정을 하시면 그때마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화면을 캡처해야 할 경우가 있죠. 지금부터 간단하게 PC의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의 기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 윈도우 시작 버튼 옆에 검색창을 누르시고요. 자, 검색 클릭하시고요. 캡처라고 씁니다. 이때 이렇게 치읓의 여가 아니고요. 치읓의 어로 치셔야 나옵니다. 캡처 도구죠. 자, 캡처 도구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캡처 도구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사각형 모드, 창 모드, 전체 모드, 자유 형식 모드 이렇게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각형 모드로 캡처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새 캡처라고 해서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자, 이걸 누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캡처를 해주시면 돼요. 바로 들어오게 되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브라우저 창을 여셨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형 캡처 하시고요. 새 캡처 플러스 누르시고 원하는 구역만 클릭 드래그해서 캡처 해주시게 되면 바로 해당 부분이 캡처가 되게 되겠죠. 자, 캡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캡처 화면이 보이게 되죠. 자, 여기에 펜이나 마커로 내가 원하는 글씨를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기를 이용을 해서 굵기 조절을 해주고요. 위에서 컬러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 이 위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글씨를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마커가 있죠. 이 마커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시킬 수 있죠. 웹페이지 같은 거를 캡처해서 뭔가 강조 표시를 해야 할 경우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우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칠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지워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눈금자가 있죠? 자를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를 잴 수 있고요. 그 다음 눈금자를 없앨 때는 다른 버튼을 눌러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눈금자를 잡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터치 쓰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터치 스크린일 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모니터에서는 쓸 일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로고가 필요합니다. 이 로고만 잘라야 되는데 지금 로고가 다 안 나왔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새 캡처해서 이 로고 부분을 선택을 해서 캡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로고가 들어와 있죠? 여기서 이미지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줄 수 있죠.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 쓰실 때도 그렇고 이렇게 로고를 캡처해서 써야 할 일이 있어요. 이럴 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저장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디 저장할지 물어보죠. 여기서 바탕화면 누르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사각형 모드를 누르시면 창 모드라고 있죠. 이 창 모드와 전체 화면 모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듀얼 모니터이기 때문에 창 모드를 이용하면 한쪽만 캡처가 되게 됩니다. 자, 창 모드 해볼게요. 창 모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새 캡처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로 캡처가 돼서 나오죠. 여기는 전체 화면 모드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유 형식 모드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마음대로 그려서 캡처하는 거죠. 자, 새 캡처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놔요. 그러면 처음과 끝이 이어지면서 그 부분이 캡처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만 남길 거예요. 그때는 또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부분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캡처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여기에 보시면 캡처 지연이라고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뭘까요? 자, 이것은 메뉴 같은 것들이 나올 경우 그 메뉴를 캡처할 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메뉴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런 창들을 캡처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캡처 버튼을 누르면 열린 창이 사라져 버리죠. 자, 이럴 때 지연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각형 모드를 놓고요. 그 옆에 지연 모드를 이용을 해서 3초 후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초 후 캡처 지정하고요. 새 캡처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메뉴를 눌러요. 자, 그러면 바로 뜨죠. 자, 이 상태에서 캡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저도 강의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는 걸 캡처해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캡처해서 나온 이미지는 처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점 3개 버튼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화면 캡처를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롬에서 캡처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크롬에는 자체적인 캡처 기능은 없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크롬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세요. 자, 여기서 아래쪽에 도구 더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발자 도구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크롬 우측에 창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발자가 참고할 수 있는 코드들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이 개발자 창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또 있죠. 자, 이걸 누르세요. 그 다음 여기에 run command라고 보이죠? 이 run command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run 창에다가 캡처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캡처에 관련된 코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풀 사이즈 스크린샷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화질이 가장 좋은 캡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크린샷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캡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PNG로 저장이 되죠. 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캡처가 됐죠. 자, 만약에 세로가 긴 화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IB96 사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창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도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다시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run command 하고 여기서 캡처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풀 사이즈 스크린샷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저장이 될 거예요. 저장이 바로 됐죠? 자, 이거 눌러서 열어볼게요. 자, 어때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곳은 전체를 볼 수는 없고 부분만 보게 되지만 여기 있는 스크린샷은 전체가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게 23%인데요. 확대를 해서 100%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나오죠. 자, 이걸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사진 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지금 캡처한 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장한 것을 열어서 인쇄를 하거나 PDF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크롬에서 캡처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개발자 창은 필요 없으면 X 버튼 누르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롬에서 캡처하는 방법을 봤고요. 자, 그 다음은
엣지에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엣지에서 캡처하는 방법은 똑같이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웹 캡처라고 있죠? 웹 캡처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캡처 영역이라고 나오고요. 전체 페이지 캡처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캡처 영역은 내가 원하는 캡처 영역만 캡처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복사하면 되겠죠. 그리고 원하는 곳에 붙여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 그냥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다시 웹 캡처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전체 페이지 캡처하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전부 캡처가 되겠죠. 자, 좀 전에 크롬에서 캡처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캡처를 할 경우에는 그리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좀 전에 윈도우에서 제공했던 기능과 동일하죠? 네, 똑같은 기능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웨일에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IB96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캡처 단추가 있어요. 웨일은 아예 캡처 단추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캡처 단추 누르시면 직접 지정, 영역 선택, 전체 페이지, 전체 화면이라고 나오죠. 자, 직접 지정하는 방법은 직접 지정 선택하시고요. 원하는 부분만 클릭 드래그해서 바로 캡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바로 나오죠. 자, 이렇게 캡처 미리 보기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내 PC에 저장을 할 수 있죠. 복사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기본적인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자른다든지 또는 모자이크를 한다든지 이 위에 글씨를 쓸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도형이나 라인을 그리거나 또는 내가 직접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번만 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크기를 누르시면 여기서 직접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간단하죠? 그 다음 직접 입력하시면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르기죠? 자르기를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구역을 이렇게 잘라줄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집 완료 버튼 누르면 이 부분만 잘려서 저장이 되겠죠. 자, 원본 비율 1:1, 16:9, 9:16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는 원본 버튼 누르면 원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모자이크를 누르시면 가려야 할 부분은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긁어주시면 자,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가 가능하고요. 그 강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웨일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죠. 다른 브라우저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런 소소한 기능들이 이 웨일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직접 글씨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요. 텍스트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긁어주고 사이즈 지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뭐 정렬이라든지 볼드체, 밑줄 이런 것들 전부 지정할 수 있어요. 자, X 누르면 취소가 되겠죠. 그 다음 도형과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도형 누르시면 사각형, 원, 선, 화살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색을 넣을 수도 있고요. 윤곽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색을 넣을 때는 컬러 지정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불투명도도 지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편집 완료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투명한 도형 컬러를 넣어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캡처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웨일 브라우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한 강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영역 선택이 있네요. 영역을 선택하는 것은 브라우저 내에서 구역에 마우스를 얹으면 그 구역 자체가 캡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역을 따로 정할 필요 없이 해당 구역을 캡처를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간편한 기능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전체가 캡처되고요. 사이즈도 여기 나오죠. 취소할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캡처 누르면 전체 페이지가 나오죠. 자, 이것은 하단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전부 캡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스크롤 캡처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전체 화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양쪽 모니터를 전부 캡처할 때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결과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립보드로 복사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스크랩북에 추가할 수도 있죠. 이런 스크랩북 마이박스는 뭐예요? 네이버의 기능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JPG나 PNG 둘 중에 원하는 걸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PNG가 화질이 JPG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화질을 원한다면 PNG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쓸 때는 JPG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파일과 폴더의 생성, 파일 압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파일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생성한 것을 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속성이라고 있죠?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파일 형식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어떤 파일인지 보이고요. 그 뒤에 괄호하고 .jpg라고 써 있죠. 이 부분이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파일 확장자라고 말들 많이 하는데 이 확장자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파일을 생성을 했는지 또는 이 파일이 어디에 쓰이는 파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뒤에 있는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파일의 기본 요소는 파일 명과 그 다음 확장자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모여야 비로소 파일 이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장자만 보게 되면 대충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지 또는 어디에 쓰이는 파일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JPG는 사진이고 MP4라고 붙는 것들은 동영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MP4 파일, 동영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뒤에 확장자가 MP4라고 붙는 것들을 MP4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런 파일들을 보면 속성을 열기 전에는 확장자를 알 수가 없죠. 자, 이런 경우 보시면 확장자가 붙어 있지 않아도 어떤 파일인지 대충 알 수 있는 것은 확장자가 보이지 않는 대신에 썸네일로 어떤 파일인지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사진이 되고요. 그 다음 이런 표시는 영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확장자를 아예 보이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나 또는 파일 탐색기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열게 되면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이 보일 거예요. 자, 이걸 누르시고요. 제일 아래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폴더 옵션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보기에 들어가신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라고 돼 있죠. 여기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걸 끄고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제 확장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WAV라고 나오고요. 여기 MP4라고 나오죠. 바탕화면에 있던 이 파일 보시면 .jpg라고 붙어 있죠. 이게 전부 확장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장자명을 보고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확장자명을 가리는 이유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확장자명을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게 되면 이제 이 파일은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인지 알 수가 없는 파일이 돼버려요. 그리고 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확장자명을 숨겨놓는 거죠. 이렇게 확장자명을 실수로 지우셨을 경우에는 확장자명을 써주시면 돼요. .jpg라고 원래 확장자명을 써주시게 되면 파일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확장자명은 되도록이면 숨기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체크하고 적용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장자명 없어졌죠. 자, 그 다음은 이런 사진이라든지 또는 영상 또는 이런 문서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이렇게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사진 앱이 열리게 되겠고요. 이런 메모장으로 작성된 텍스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이 열리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연결 파일이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이 사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결 프로그램이 지금 사진이라고 돼 있죠. 이 사진 앱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무조건 사진 앱이 실행되면서 이 파일이 열리게 되겠죠. 이 연결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변경 누르시게 되면 연결 프로그램을 여기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텍스트 파일도 우측 버튼 누르고 속성 누르면 여기에 메모장으로 연결 프로그램이 설정이 돼 있죠. 자, 이것도 변경 눌러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HWP로 연결을 해놓게 되면 앞으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HWP가 열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원치 않는 프로그램이 연결이 돼서 열릴 경우에는
속성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간단하게 용량을 계산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을 우측 버튼 클릭해서 다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크기가 4.62MB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메가바이트예요. 자, 그 다음 텍스트 파일의 속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들어갑니다. 여기는 2.54KB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킬로바이트가 되겠고요. 이것은 메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킬로바이트는 센티미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킬로바이트가 1000개가 모이면 1메가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뒤에 0.54는 밀리미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킬로바이트는 4메가바이트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죠. 여기 있는 4메가바이트를 킬로바이트로 바꾸게 되면 4000킬로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00킬로바이트 대 2킬로바이트면 2000분의 1이죠.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 큰 사이즈가 되겠죠. 텍스트는 보통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킬로바이트 단위가 되겠고요. 사진은 용량이 좀 커지죠.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마우스 우측 버튼 속성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11메가바이트가 되겠죠. 영상이 용량이 훨씬 크겠죠. 이런 식으로 대충의 크기를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속성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특성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읽기 전용이라고 있죠. 이 읽기 전용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 문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읽기 전용 체크하고요. 적용 누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메모장으로 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여러 가지 문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파일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죠? 저장이 되지 않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창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그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뒀기 때문에 그 파일에 다른 것을 써서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밖에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서 파일을 만드셨는데 중요한 파일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변형이 되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럴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속성 들어가셔서 읽기 전용으로 바꿔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폴더도 마찬가지죠. 자, 폴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속성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도 읽기 전용이라고 있죠. 자, 폴더의 경우에는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도 적용을 시킬지 아니면 폴더만 적용할지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이 폴더에 있는 파일 전체가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 중에 읽기 전용을 하지 않을 파일이 있다면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서 해당 파일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속성 들어가셔서 읽기 전용을 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중요한 파일들을 보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압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윈도우에는 기본 압축 프로그램이 있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zip 파일로 압축이라고 해서 기본 압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축 프로그램은 호환성에서 좀 떨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반디집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을 권해요. R집도 이용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 R집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많이 뜨죠. 이 반디집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압축을 다 풀어줄 수 있고 거의 모든 압축 방식으로 전부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반디집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반디집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반디소프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반디집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설치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반디집도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무료 쓰셔도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반디집을 설치하시게 되면 이런 폴더 위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반디집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압축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압축이 되게 됩니다. 자, 압축하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압축된 파일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압축은 용량을 줄일 때도 이용을 하지만 이렇게 폴더 안에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것들을 하나로 합쳐줄 때도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메일로 파일 같은 것들을 보내실 때 여러 개를 보내려면 하나씩 보내고 귀찮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보내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전송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파일의 개념과 파일 이용 방법, 폴더 이용 방법, 압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니까 잘 익혀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